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육의 이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3절의 비교위의 어떤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되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0페이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케이스 1 해가지고요. 이게 뭐 매번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셀레나 윌리엄스가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아야 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셀레나 윌리엄스 선수는 굉장히 많이 우승을 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여자 그 테니스 선수입니다. 자, 근데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잔디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긴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에 한 명인 이 세레나는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와 정확한 볼을 쳐내기로 유명한데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다른 활동도 테니스 못지않게 잘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잔디 깎는 게 세계 누구보다 빠르게 깎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세레나라는 선수가 지난번에 제가 손흥민 가지고 세레나인데 손흥민 가지고 제가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축구할까 야구할까 말씀드렸는데 세레나 선수가 과연 테니스를 칠까 아니면 그냥 잔디를 깎을까? 잔디를 깎는 게 나을까? 잔디를 깎을까? 그러면 어떤 거 하는 게 훨씬 나을까라고 하면 테니스를 치게 되면 잔디 깎는 걸 포기해야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잔디를 잘 깎는 여자라고 합시다. 그럼 잔디를 깎게 되면은 테니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더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걸 상대적으로 잘하는가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7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기회비용 개념과 비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세레나가 자기 집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소요된대요. 2시간이 소요가 된대. 자, 그리고 같은 2시간 동안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TV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되면 똑같은 2시간을 했는데 TV 광고, 여기서는 테니스가 아니군요. 이미 테니스로 명성을 얻었으니까 TV 광고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2시간을 투자했을 때, 2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너 잔디를 깎을래? 아니면 TV 광고에 출연할래? 근데 TV 광고를 출연하게 되면은 거기 보니까 3만 달러를 벌 수 있대. 자, 반면에 옆집에 사는 포레스트 검프는 세레나 집 잔디를 4시간 만에 깎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세레나보다는 잘 못 깎죠. 근데 4시간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 50달러를 벌 수 있대. 지금 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검프보다 잔디를 더 빨리 깎는 세레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잔디 깎는 거에도 훨씬 우위가 있고 또 그 시간에 뭐 광고에 출연하거나 했을 때도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측면에서 절대 우위가 세레나가 검프보다 있긴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세레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잔디 깎으면서 광고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어요. 잔디 깎는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 할 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게 두 개가 배타적인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위는 잔디 깎는 거는 검팩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치로 본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잔디 깎는 일의 기회비용은 세레나가 3만 달러입니다. 왜냐면 잔디를 깎는 2시간 동안 잔디를 깎게 되면 TV 광고에 출연을 못 하잖아. 그걸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3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검프 같은 경우에는 50달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더 많이 2배로 투입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은요, 거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달러랑 50달러, 그 사이에 만약에 서로 계약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케이 하고 둘 다 그 계약은 체결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국가 간의 무역에 이제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되는가? 미국 같은 나라가 만약에 교역을 해야 되는가? 요건데 다른 나라보다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뭐 땅도 크고 뭐 생산 자원도 되게 지하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에 특화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개인이 특화와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듯이 국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생산하는 많은 것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된 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임포트해서 수입품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게 해외로 소비가 되게 되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수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냥 미국과 일본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이렇게 두 나라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나라가 자동차와 식량을 만든다 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근로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일본보다 땅이 더 넓고 비옥한 토지가 많아가지고 자동차 생산은 똑같다 합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 보시면 식량을 생산하는 건 미국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농민들은 거기 보면 매달 식량 2톤을 생산하는데 일본 농민들은 식량 1톤을 생산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표시 한번 해보시고, 자, 거기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 한 대 기회비용은 하나를 더 생산하면 식량 2톤을 포기하는 건데, 일본은 자동차 하나 생산하는 데 따라서 식량 4톤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디가 더 비교의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한 톤이죠. 식량 한 톤이 되는 거니까 일본이 자동차 생산에 비교의가 있고 미국은 식량 생산에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미국이 둘 다 절대 우위가 있을지언정 근데 둘 다 모두 하기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다섯 번째 줄이네요.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을 한 다음에 자국민에게 일부 팔고 남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일본에 수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왼쪽에 전문가들에게 묻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학적인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또 거의 비슷해. 보는 관점이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이득도 있지만 자, 질문 자체가 그겁니다. 다른 이득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들거나 조립된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롭다. 이 설문의 경제학자들의 답변은 100% 동의했어요. 뭐 한 명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국제무역과 관련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73페이지가 보시면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의류산업이나 가구산업과 같이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과 무역 때문에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값싼 인력을 통해 가지고 의류라든가 가구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미국에 있는 거기 나와 있는 미국의 사람들,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동의 못해.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아니야 뭐 현실에서는 아닐 수 있어. 불확실해 하게 4%고 96%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장 마인드는 시장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역의 포인트가 맞춰 있고 그건 바로 비교위의 원리로 전문화하는 과정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단한 퀴즈가 있잖아. 신경외과 의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자술에 타자를 굉장히 워드를 빨리 쳐요. 그 사람은 직접 자기가 워드를 쳐서 워드 프로세서 일을 직접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타자수를 고용하는 게 훨씬 나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보시면 따로 뭐 결론까지는 할 건 아니고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줄에 상호 의존적인 경제활동의 이점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 미국 소비자가 중국제 양말을 구입할 때나 메인주 주민이 플로리다에서 오렌지 주스를 구입할 때나 옆집 아이에게 우리 집 잔디를 깎도록 고용할 때나 그렇게 했을 때 모두 다 경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비교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안겨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줄에 여전히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유로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또 조화를 이루게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바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챕터 4장에서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교 우위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둘 다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제학 마인드를 쌓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제학의 분석 툴인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의 원리는 챕터 4장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